한국의 깊은 산골, 외딴 저수지. 낮에는 평화롭지만 해가 지면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한 여자의 흐느낌. 그녀는 왜 죽었고 왜 아직 물 위를 떠도는 것일까? 오늘 민속 괴담에서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물귀신 청림 저수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준비되셨나요? 눈을 똑바로 뜨고 귀를 기울이세요. 당신이 들을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잊힌 진실과 원한이 살아 숨쉬는 곳.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마을, 양평 근처에 자리 잡은 작은 저수지, 옆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곳을 청림 저수지라 불렀다. 낮에는 평화롭고 고요했지만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물 위에서 여자의 흐느낌이 들린다고 했다. 그건 물귀신 소리야. 이웃은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늘 그렇게 경고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 그런 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박지현 29세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에 지쳐 잠시 쉬기 위해 양평의 오두막으로 내려왔다. 그녀는 카페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며 도시의 소음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오두막은 친구의 소개로 구한 곳으로 저수지 바로 옆에 위치해 있었다. 첫날 밤, 지현은 창문을 열고 물결 소리를 들으며 와인을 마셨다. 공기 참 좋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창문 너머에서 철벅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들렸다. 누가 물에 들어갔나? 지연은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달빛이 저수지 위에 하얗게 번지고 있었다. 물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수면 아래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였다. 긴 머리카락 같은 게 물 위로 스쳐 지나갔다. 지연은 깜짝 놀라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불빛이 물속으로 들어가며 잠시 번쩍였다가 꺼졌다. 그 순간 아주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와줘. 지연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얼른 오두막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다. 손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착각이야. 착각이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침대에 누웠지만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창문 너머에서 여전히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똑똑똑 이어졌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슈퍼에서 물건을 사던 지연은 주인 할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저기 혹시 청림 저수지 근처에 밤에 사람 소리가 들린 적 있으세요? 할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젊은 여자가 거기서 죽었지. 몇 해 전에. 죽었다고요. 응. 남자친구랑 싸우고 혼자 그 길로 들어가더니 다음날 떠올랐대. 지연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그 사람 이름이 혹시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아직도 밤마다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린다고들 하더라. 할머니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두막 불을 모두 끄고 다시 창문 앞에 앉았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녹음 앱을 켜두었다. 그리고 물결이 일렁이는 곳을 바라봤다. 한참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물결이 거세게 흔들렸다. 물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수면 위로 올라왔다. 머리카락이 젖은 채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림자는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입이 움직였다. 왜 내가 죽었는지 알아. 지현은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휴대폰에서 녹음된 음성이 자동 재생되었다.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그 목소리는 분명 물속 여자의 것이었다. 지연은 소리를 지르며 창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미 창문 안쪽으로 물방울이 튀어 있었다. 그 물은 냉기와 함께 천천히 벽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거기엔 희미한 손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박지연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벽을 살폈다. 손자국은 사라져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벽은 말끔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게 꿈이 아니었다는 걸 확신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전날 녹음한 파일이 남아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물소리와 함께 낮고 끈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도와줘, 제발 추워. 그 목소리는 너무 현실적이었다. 지연은 머리를 감싸 쥐었다. 이게 뭐야? 나 미친 건가? 하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눌렀다. 그녀는 저수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을 찾아가자 나이든 아저씨 몇 명이 장기판을 두고 있었다. 저기요? 청림 저수지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그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더니 한참을 침묵했다. 거긴 괜히 건드리지 말아요. 왜요? 거기서 무슨 일 있었어요? 4년 전 여름이었지. 젊은 커플이 싸우고 여자가 뛰어들었대. 근데 이상한 건 아저씨는 말을 멈추고 담배를 꺼냈다. 그 남자가 다음날 사라졌어. 신고도 없고
가족도 못 찾았고 사라졌다고요? 그래. 그리고 그 뒤로 밤마다 물 위에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지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다시 오두막으로 돌아와 물가 근처를 살폈다. 물은 잔잔했지만 무언가 알 수 없는 불안함이 공기 속에 흩어져 있었다. 그때 갑자기 옆집 남자가 다가왔다. 혼자 계세요? 그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얼굴은 그늘진 듯 피곤했다. 네? 잠깐 쉬러 왔어요. 이 근처 조심하세요. 밤에는 나가지 마세요. 그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그날 밤 지현은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꿈속에서도 물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를 부르고 있었다. 지현아. 그녀는 번쩍 눈을 떴다. 방 안은 캄캄했고 시계는 새벽 2시 13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갔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그림자는 천천히 저수지 쪽으로 향했다. 지연은 두려움에 몸이 굳었지만 동시에 끌리듯 일어섰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휴대폰 카메라를 들이댔다. 화면 속에는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긴 머리, 젖은 옷, 그리고 발이 없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 화면이 깜박이더니 영상 속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입을 벌려 말했다. 그 남자 찾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 낮고 끈적했다. 휴대폰을 떨어뜨린 지연은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다시 화면을 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물결만 잔잔히 흔들리고 있었다. 아침이 밝자 지연은 옆집 남자를 찾아가 물었다. 저수지에서 죽은 여자 혹시 남자 이름 아세요? 남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낮게 말했다. 윤태호. 그 남자 이름이 윤태호야.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글쎄, 경찰이 찾았는데 시신은 못 찾았다고 했지. 그 말이 끝나자 지연의 머릿속에 전날 그 물속 목소리가 스쳤다. 그 남자 뭐 찾았어. 와. 그녀는 결심했다. 저수지 밑에 뭔가 있어요. 지현은 마을 철물점에서 낡은 손전등과 작은 보트를 빌렸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 그녀는 조심스레 물 위로 나섰다. 저수지는 고요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손전등을 비추었다. 물 아래에서 희미한 빛이 반사되었다. 무언가 금속처럼 반짝였다. 그리고 그 순간 물속에서 하얀 손이 올라왔다. 지현은 비명을 지르며 노를 젓기 시작했다. 하지만 손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차가운 손가락이 피부를 파고들었다. 놓쳐선 안 돼.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속삭였다. 지연은 발버둥치며 보트를 뒤집었다. 물속으로 빠져드는 순간 그녀는 물 아래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하얀 얼굴, 그리고 그 옆에 떠있는 남자의 신발 하나. 박지연은 숨을 참았다. 찬물이 폐 속으로 밀려들며 머리가 하얗게 멍해졌다. 물속은 이상하리만큼 어두웠다. 달빛이 비치지 않는 깊은 심연 속에서 그녀는 분명 무언가의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위로 헤엄쳤다. 그러나 물은 마치 소나기처럼 그녀를 끌어내렸다. 그때 지연아 낮게 울리는 목소리. 여자의 것이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봤다. 물속에서 흰옷이 나부꼈고 그 사이로 검은 머리칼이 흐트러졌다. 그 여자는 분명히 죽은 사람이었다.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지만 입은 분명히 움직였다. 그가 날 버렸어. 날 밀었어. 지연은 물 위로 손을 뻗었다. 간신히 보트의 가장자리를 잡고 몸을 끌어올렸다. 기침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지만 귓속에서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그 남자는 아직 여기 있어. 같이 가야 해. 지연은 온몸이 젖은 채로 간신히 오두막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 몸을 수건으로 감싸며 거울 앞에 섰다. 그런데 거울 속 자신이 미묘하게 달랐다. 눈가 옆에 검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자국을 닦아보았다.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컴퓨터를 켜고 청림 저수지 사고라고 검색했다. 수많은 오래된 뉴스 기사들이 나왔다. 양평 청림 저수지에서 여성 변사체 발견, 남자친구 실종, 목격자 진술, 싸우는 소리 뒤에 비명 들렸다. 경찰, 타살 가능성 수사 중. 기사를 읽는 내내 지연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남자의 이름은 분명 윤태호 33. 당시 여자친구의 이름은 최수진 27. 수진은 물에 빠져 사망했고 태호는 증발하듯 사라졌다.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고 적혀 있었다. 지연은 한참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문득 떠올랐다. 그 남자 꼴 찾았어. 그 목소리의 의미가 점점 선명해졌다.
수진의 혼은 자신을 죽인 남자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을 지도 앱을 열었다. 저수지 근처에는 낡은 별장 하나가 표시되어 있었다. 그 별장은 현재 폐가로 몇 년째 방치된 상태였다. 그녀는 직감했다. 거기 뭔가 있다. 이튿날 낮이 되자 지연은 폐가로 향했다. 잡초가 무성한 길을 따라가자 녹슨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는 먼지 쌓인 가구들과 부서진 창문, 그리고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다. 그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있었다. 남자는 윤태호였고 여자는 수진이었다. 지연은 가슴이 조여왔다. 사진 뒤편에는 연필로 무언가 적혀 있었다. 수진아, 미안해. 난 너를 지킬 수 없었어. 그 순간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지연이 고개를 들자 천장 위에 물이 새고 있었다. 하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 방 한가운데에 커다란 물웅덩이가 생겨났다. 그 물 안에서 손 하나가 천천히 올라왔다. 흰 손가락 끝이 떨리며 공기를 가르더니 마치 누군가를 붙잡으려는 듯 허공을 더듬었다. 지연은 얼어붙은 채로 물러섰다. 그 손은 갑자기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가지마, 너는 봐야 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지현은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빼냈다. 하지만 그 손은 물속으로 사라지며 한마디를 남겼다. 그를 데려와. 지연은 온몸이 떨렸다. 데려와. 누굴?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문 밖을 봤다. 멀리 저수지 근처 낯익은 남자의 뒷모습이 서 있었다. 바로 옆집 남자였다.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지연은 숨이 멎었다. 그의 눈동자는 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지연은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다. 옆집 남자. 그 평범해 보이던 남자가 이제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왜 여기 있어?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남자는 천천히 다가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이가 널 불렀어. 넌 이제 선택해야 해. 지연은 뒷걸음질 쳤다. 선택? 무슨 선택을요? 그 순간 방 안이 물웅덩이가 흔들리며 물결이 일었다. 수면 위에서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텅 비어 있었지만 눈물로 범벅된 채 무언가를 간절히 요구하는 듯했다. 그를 데려와. 아니면 너도. 지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요. 왜 나까지? 남자는 조용히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너는 마지막 증인이야. 그를 증명해야 해. 아니면 그녀가 멈추지 않아. 그 순간 지현의 머릿속에 전날 밤 저수지에서 봤던 장면이 스쳤다. 물속에서 남자의 신발이 떠 있었고 그 옆에 희미한 손과 얼굴이 보였다. 그 남자, 태호.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야.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찾는 건 쉽지 않아. 그는 이미 깊이 잠들었어. 지연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몸을 떨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에 물이 끓어오르듯 소용돌이쳤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왜 나를 버렸어? 그 목소리는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은 눈앞에서 현실과 환상을 구분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간신히 침착을 되찾고 말했다. 수진아, 나 도와줄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수진의 얼굴은 잠시 멈춘 듯 했지만 다시 떨리며 속삭였다. 그 남자 데려와야 해. 물속으로? 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옆집 남자를 바라보며 물었다. 어떻게 찾나요? 그는 이미 사라졌잖아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는 기억 속에 있어. 너만이 그 기억을 연결할 수 있어. 물귀신은 오직 진실을 알아야만 멈춘다. 지현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지난 뉴스 기사, 사진 속 글귀, 저수지에서 본 장면들, 모든 퍼즐이 맞춰지지 않은 채 그녀를 압박했다. 나는 뭘 해야 하는 거죠? 남자는 조용히 손을 들어 저수지를 가리켰다. 물속으로 들어가. 진실을 마주해야 해. 수지는 진실을 기다리고 있어. 지연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잠시 멈춰떴다. 하지만 내면 깊숙이 있는 책임감이 그녀를 이끌었다. 좋아요, 내가 할게요. 그녀는 젖은 옷차림 그대로 보트를 다시 끌어내고 저수지로 향했다. 달빛 아래 저수지는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수면 아래 물은 이미 살아있는 듯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보트에 올라탄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노를 잡고 물살을 가르며 조금씩 깊은 곳으로 향했다. 수면 위로 물방울이 튀면서 어둠 속에서 희미한 얼굴들이 번쩍였다. 수진의 얼굴은 계속 떠올랐고 그녀의 눈은 눈물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아, 너 빨리. 지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물속으로 몸을 숙였다. 그 순간 물속에서 차가운 손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 손은 단순히 잡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끄는 듯한 느낌이었다. 수심 깊은 곳, 지연은 희미하게 남자의 신발과 얼굴을 발견했다. 윤태호였다. 이미 물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잠들어 있었다. 수진의 호는 그를 향해 발을 뻗었고 지현은 물속에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 지현아, 이제 너 차례야. 수진의 목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지현은 손을 뻗어 태호를 끌어올리려 했지만 손이 닿는 순간 물속에서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물은 살아있는 생명처럼 그녀를 감싸 안았다. 박지현은 물속 소용돌이에 휘말려 몸을 가누기 힘들었다. 찬물이 온몸을 감싸며 숨이 막혔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용기가 솟았다. 수진아, 나 도와줄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속에서 윤태호의 신발을 붙잡았다. 그러자 물속에서 희미하게 그의 손이 나타났다. 이미 생명을 잃은 듯하지만 지현의 힘을 받아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수진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눈은 여전히 공허했지만 그녀의 입술은 움직였다. 그를 데려왔어. 지현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물속에서 강렬한 차가움이 그녀를 덮쳤다. 물귀신의 힘, 수진의 원한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지연은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옆집 남자가 외쳤다. 마지막 한 번이야. 흔들리면 끝이야. 그 소리에 지연은 다시 힘을 모았다. 손을 뻗어 윤태호를 보트 위로 끌어올렸다. 보트 위에 신발과 얼굴이 놓이자 수진의 몸이 흔들리며 물 위로 솟구쳤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고 고통과 분노가 뒤섞인 비명이 저수지 위로 울려 퍼졌다. 그러나 점점 그 얼굴이 부드러워지며 마침내 하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물결은 잔잔해지고 달빛이 저수지를 비추자 물속은 고요해졌다. 지연은 숨을 몰아쉬며 몸을 떨었다. 옆집 남자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끝났어. 그녀는 가야 할 곳으로 갔어. 하지만 기억해. 물귀신은 진실을 봐야만 안정을 찾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몸과 마음은 아직도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오두막에서 지연은 다시 한번 저수지를 바라보았다. 물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깊은 곳에서 여전히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물귀신은 단순히 무서운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잊힌 진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사건을 나타내는 존재였다. 다음 날, 지연은 마을 회관에 가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왔다. 수진이 이제 괜찮아요? 맞죠?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이제 물귀신은 평화를 찾았어.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해. 그들의 이야기를 잊으면 다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지연은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기억하겠다. 그녀는 오두막을 정리하고 도시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저수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그녀는 작은 속삭임을 들었다. 고마워, 지연아. 그 소리는 이제 원한이나 공포가 아닌 안도의 느낌이었다. 물결은 잔잔히 일렁이며 달빛에 반짝였다. 지현은 오두막을 떠나며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물귀신의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잊힌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그 순간 저수지 위에 남겨진 물방울 하나가 반짝이며 사라졌다. 마치 모든 것이 끝난 듯 평화로움만이 남았다. 서울로 돌아온 박지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저수지와 수진, 윤태호의 사건이 떠나지 않았다. 컴퓨터 화면 속 디자인 작업을 하면서도 그녀는 물속에서 느낀 그 차가움과 손을 잡아주던 순간의 긴장감을 떠올렸다. 며칠 후 지연은 친구와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너 요즘 좀 달라 보인다. 친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지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웃음이 어색하게 떨렸다. 그냥 조금 정신이 없어서. 하지만 그날 밤 서울의 아파트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연의 침대 옆에 놓인 물병이 스스로 넘어졌다. 설마. 그녀는 숨을 죽이며 침대에서 일어나 살폈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와 함께 아주 희미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귀를 막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 순간 그녀의 손목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누구? 손은 느껴졌지만 공기 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연은 공포와 당황스러움에 몸을 떨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감각이 깨어났다. 그 손은 위협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듯했다. 그날 이후로 지연은 물과 관련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저수지, 수진, 윤태호, 그리고 자신이 물속에서 서로 얽히고 있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꿈은 점점 현실과 구분이 어려워졌다. 물속에서 손을 뻗으면 실제로 손이 젖는 듯한 느낌이 들고 시원한 물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지연은 더 이상 이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한번 양평 청림 저수지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기록을 남겨야 해. 그녀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기고 낮 시간에 저수지로 향했다. 도착한 저수지는 낮이라 그런지 평온했고 사람의 발길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물가에 서 있는 순간 지현은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물속에서 작은 물방울이 튀기며 반짝였다.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때 갑자기 발밑에서 작은 물결이 일었다. 손을 뻗어 촬영을 시작하자 물속에서 윤태호의 신발 하나가 떠올랐다. 지현은 숨을 참으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이건 정말 진실이야. 그 순간 물 위로 희미한 얼굴이 나타났다. 수진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평온함이 느껴졌다. 기록해줘. 나와 태호의 이야기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약속할게. 수진은 물속에서 점점 사라졌지만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고마워. 지연아. 이제 우리는 자유야. 지현은 카메라와 녹음기를 확인하며 마음속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알았다. 물귀신의 존재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억울한 죽음과 잊힌 진실을 알려주는 신호였다는 것을. 저수지를 떠나는 길. 그녀는 물결 위에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다시는 잊지 않을 거야. 며칠 후 서울로 돌아온 박지현은 일상에 복귀하려 애썼지만 마음속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도 저수지에서 느낀 차가움과 물속에서 맞잡았던 손의 감촉이 떠올랐다. 그날 이후 지현은 밤마다 물과 관련된 이상한 현상을 경험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다. 샤워기를 켜면 물이 이상하게 튀며 소리를 냈고 컵에 담긴 물이 흔들리듯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침대 옆에 놓인 물병이 스스로 넘어지며 바닥에 물이 흘렀다. 설마. 지현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닦으며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물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저수지에서 들려오던 것과 같은 낮고 끈적한 물방울 소리? 물.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지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 순간 누군가 손목을 잡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누구야? 손은 느껴졌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지연은 친구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친구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지연의 얼굴과 떨림을 보고 진심임을 깨달았다. 그럼 네가 본 건 진짜일지도 몰라.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수지에서 그녀와 그 남자의 진실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부르고 있어요. 그날 밤 지연은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에는 기록해야 해.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야. 진실을 알려야 해. 그녀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기고 다시 양평 청림 저수지로 향했다. 낮 시간 저수지는 평온했지만 지연은 느낄 수 있었다. 물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움직임이 있었고 작은 물방울이 반짝이며 햇살을 반사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카메라를 켰다. 손을 뻗자 물속에서 윤태호의 신발 하나가 떠올랐다. 이건 진실이야.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에 담았다. 그 순간 물 위로 희미한 얼굴이 나타났다. 수진이었다. 이번에는 분노와 원한이 아닌 평온함이 느껴졌다. 기록해줘. 나와 태호의 이야기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수진은 물속에서 사라졌고 물결 위에 잔잔한 햇살만 남았다. 지연은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돌아섰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물귀신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진실을 알리는 존재라는 것을. 서울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저수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물은 여전히 잔잔했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시는 잊지 않을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로 돌아온 후에도 박지현은 마음속 깊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낮에는 평범하게 생활하는 듯 보였지만 밤이면 항상 물속에서 느꼈던 차가움과 손길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날의 경험을 글과 녹음 파일로 정리하며 자신을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일하던 중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컴퓨터 화면에서 작업 중이던 도면이 스스로 변형되며 물결 모양의 패턴이 나타났다. 뭐지? 지연이 손을 댔지만 화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어서 귓속에 낮고 끈적한 물소리가 들렸다. 물? 물? 지현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즉시 노트북을 껐다.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책상 위에 컵 속 물이 스스로 흔들리고 공기 중에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다. 또 찾아온 거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날 밤 지현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수지의 수진과 윤태호 그리고 자신이 물속에서 얽힌 장면이 떠올랐다. 손을 뻗으면 물이 손끝에 닿는 듯했고 시원한 물냄새가 방 안에 스며드는 듯했다. 결국 지연은 결심했다. 이번에는 확실히 기록하고 이해해야 해. 그녀는 다시 양평 청림 저수지로 향할 준비를 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기고 낮에 저수지로 향하는 길은 지난번보다 덜 두려웠다. 하지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속 긴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도착한 저수지는 낮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물은 평온했지만 물속에서 작은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다. 지연은 숨을 죽이고 카메라를 켰다. 그리고 손을 뻗자 물속에서 윤태호의 신발 하나가 떠올랐다. 그녀는 카메라에 집중하며 촬영을 시작했다. 이건 진실이야.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물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차가움과 공포 대신 평온함이 느껴졌다. 기록해줘, 우리 이야기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알겠어요. 반드시 기록할게요. 수지는 물속에서 사라졌고 잔잔한 물결과 햇살만 남았다. 지연은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돌아섰다. 물귀신은 더 이상 공포의 존재가 아닌 억울한 죽음과 잊힌 진실을 알리는 존재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저수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물은 잔잔하게 반짝였고 마음속 깊은 곳에 평온함이 스며들었다. 다시는 잊지 않을 거야. 그녀는 결심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며칠 후 서울의 일상 속에서도 박지연은 저수지의 기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낮에는 평범하게 일을 하고 친구들과 만나며 웃었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물방울 소리와 차가운 손길의 감각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자신을 다독였다. 괜찮아. 모든 건 끝났어. 하지만 그날 밤 집안에서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침대 옆에 놓인 컵 속 물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그리고 귓속에서 낮고 끈적한 물소리가 들렸다. 도와줘요. 지현은 몸을 떨며 일어나 방을 살폈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목에 누군가의 손이 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누구 거야? 손은 분명히 존재했지만 공기 중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연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고 방 안의 공기는 한층 차가워졌다. 그 손길은 위협적이기보다는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는 듯했다. 다음 날 지연은 친구에게 이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친구는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지연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너가 본 게 사실일 수도 있겠네. 지연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맞아요. 저수지에서 수진과 태호의 진실을 봤어요. 그리고 지금도 나를 부르고 있어요. 그날 밤 지연은 결심했다. 이번에는 기록을 남겨야 해. 단순한 공포가 아니야. 진실을 알려야 해. 그녀는 카메라와 녹음기를 챙기고 다시 양평 청림 저수지로 향했다. 낮에 저수지는 평온했지만 지연은 물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움직임을 감지했다. 작은 물방울이 반짝이며 햇살을 반사했고 그녀는 숨을 죽이고 카메라를 켰다. 손을 뻗자 물속에서 윤태호의 신발 하나가 떠올랐다. 지현은 떨리는 손으로 촬영을 시작하며 중얼거렸다. 이건 진실이야. 그 순간 수진의 얼굴이 물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는 분노나 원한이 아닌 평온함과 안도의 기운이 느껴졌다. 기록해줘, 우리 이야기를.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였다. 알겠어요. 반드시 기록할게요. 수지는 물속에서 점점 사라졌고 잔잔한 물결과 햇살만 남았다. 지연은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돌아섰다. 물귀신은 단순한 공포의 존재가 아닌 억울한 죽음과 잊힌 진실을 알려주는 존재임을 깨달았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저수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물은 잔잔하게 반짝였고 마음속 깊은 곳에 평온함이 스며들었다. 다시는 잊지 않을 거야. 그녀는 결심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박지연의 일상은 점차 회복되었다. 서울의 빌딩 숲 속에서
그녀는 다시 디자인 작업에 집중하며 친구들과 카페에 가고 평범한 삶을 되찾았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항상 청림 저수지와 수진, 윤태호의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 며칠 전까지 느껴졌던 물방울 소리나 손길은 더 이상 없었지만 지현은 자신이 체험한 모든 일을 기록으로 남기기로 결심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저수지에서 촬영한 영상과 녹음 파일을 정리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 단순한 공포가 아니야. 진실과 기억의 이야기야. 그녀는 기록을 마친 뒤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멀리 강변에서 흐르는 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수진아, 이제 안녕이야. 지연은 속으로 인사를 건넸다. 그날 저녁, 지연은 집 안에서 작은 차분함을 느끼며 앉아 있었다. 그때 문득 귓가에 아주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고마워, 지현아? 그 소리는 더 이상 무섭거나 위협적이지 않았다. 마치 은은한 바람처럼 그녀의 마음을 스쳤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잊지 않을게.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물의 기억, 잊힌 진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평화를 찾았음을 느꼈다. 그 후 지연은 정기적으로 저수지를 찾아 기록을 점검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귀신의 존재와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지연의 진심과 증거를 보고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다. 청림 저수지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제 물 위에 남아있는 작은 반짝임 속에서 조용히 그녀들의 존재를 기억했다. 지연은 알았다. 물귀신은 단순히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잊힌 삶과 진실을 일깨워주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신호를 외면하지 않고 기록하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들의 영혼은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저수지 위로 마지막 햇살이 반짝이며 사라졌고 지연은 마음속 깊은 안도와 함께 새로운 날을 맞이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공포에 떨지 않았다. 그 대신 진실과 기억을 지키는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나아갔다. 청림 저수지의 물귀신, 수진과 윤태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물귀신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잊힌 진실과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기억할 때 그들의 영혼은 비로소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한국의 민속 괴담과 전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조심하세요. 어쩌면 오늘 밤 물소리가 들릴지도 모릅니다.